자, 이번 건 선생님이 조금 쉽게 낸다고 내긴 했는데 저번보다 평균 점수 예상 점수를 5점 정도 높였는데 5점보다 한참 더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쉬웠나 봐. 그치?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의문론에서, 자, 문제는 거기 뭐 기출에다 내놨지만은 뭐 균등하게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2021년, 20년 거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가 조금 많은데, 쌤이 원래고사에서는 그거랑 똑같이 내면 독해가 한 15문제 돼서 문법하고, 어문 규정에 대해서 너무 적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무시하고 어문 규정하고 문법 파트를 조금 많이 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독해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전에 가면 독해가, 비문학 독해가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음원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좀 잘못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 문제는 뭐죠? 자음의 갈래도와 모음의 갈래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겠지. 그래서 1번, 2번은 자, 자음과 관련된 건데, 자,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기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자, 연구개음의 파열음의 기억이 들어가지. 그치? 연구개음의 파열음의 기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비읍은 어디에 들어가? 비읍은 자, 양순음의 파열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는 조음의 위치가 달라 같아. 같은 파열음이지만 조음의 방법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지요. 1번은 오케이. 자, 니은과 시옷 이렇게 돼 있지. 니은과 시옷. 그러면 자, 니은은 어디 들어가지? 자, 비음에 들어가지. 어디에? 자, 설단 치조음의 비음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시옷은 어디에 들어가? 같은 설단 치조음인데 여기 마찰음에 들어가지. 그러면 시옷하고 니은은 조음의 위치는 같지만 뭐는 달라요? 조음의 방법은 달라요. 자, 기억하고 비읍은 조음의 방법은 같지만 위치가 달라요. 이거 돼 있으니까 1번도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자, 쉽게 말해서 자, 이 모음, 아 모음, 에 모음, 에 모음, 어 모음, 으 모음, 우 모음, 오 모음, 위 모음, 외 모음. 그치? 자,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평순, 원순, 원순, 고, 중, 저 이렇게 되지. 자, 이거 가지고 자, 위 모음하고 외 모음은 자, 뭐만 달라요? 혀의 높낮이만 달라요. 고, 중이니까. 맞았지? 그럼 4번이 틀렸겠네. 자, 어와 아 돼 있지. 어와 아 이것도 뭐만 달라야 돼? 높이만 달라야 돼. 입술의 모양은 둘 다 평순, 평순 이게 되지. 그래서 자, 요거는 어모음하고 아모음의 변별력을 갖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요. 4번이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곤혹, 곤궁, 곤욕, 요게 나오는데, 자, 주위 사람 언제 승이라고 물을 때 가장 뭐스럽다? 곤란한 공자에다가, 자, 미혹할 혹자를 써서 1번 기억 자리는 곤혹이 들어가겠지.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 요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서 상징에게 미움밖에 안 사면 맞춤이고 언제나 자, 뭘 당하기가 쉬워? 자, 뭐지요? 곤욕을 당하기가 쉽지. 그래서 여기는 욕, 심한 모욕 이런 뜻이 되지. 그래서 곤욕. 그렇죠? 그 다음에 곤궁은 뭐야? 살림살이가 구차하다, 가난하다 이거지. 그래서 곤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곤혹, 곤욕, 곤궁 이렇게 가지.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몇 번?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혹하고 욕하고를 구분해라 이거지. 당혹스러울 때는 곤혹, 치욕적인 일을 당할 때는 곤욕 이거 되지. 자, 여기는 이제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니은이 조금 관계되는데 봐봐. 자, 니은 해가지고요. 자, 니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쁜 평화를 얻게 될 만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사하고 연결되는 거야. 여기 있는 부사하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지? 설령. 자, 이런 일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자,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법 제정은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때? 강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버트가 들어가야지. 버트가. 아야, 우와. 후. 자, 버트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설사가 들어가는데, 설사, 자, 설령 어떤 사람이 나쁜 평판을 얻게 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자, 무고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관행은 금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때? 언론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개인의 어때? 신상을 침해하면 안 돼. 뭐 이런 뜻이겠지. 자,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치료법은 대중이 관대한 태도를 기르는 본이다. 자, 여기서 뭐야? 하지만,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야? 자, 우리 대중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 들어가니까 여기도 따라서가 아니라 하지만 요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역시 몇 번?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일이 꺼림칙하게 되어가더지만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이거 되는데 사고나 탈을 나는 말은 뭐가 되지? 사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편에서 사단이라고 잘못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달이 된다. 이게 되겠고. 까치다리. 자, 표준어, 비표준어? 비표준어. 뭐가 돼야 돼? 까치발이 돼야지. 까치발. 까치발. 이렇게 한 게 까치발이지. 자, 이거는 표준 25항에 나오고. 자다 깬 부시시한, 부시시, 표준어, 비표준어? 비표준어. 어떻게 가야 돼? 부스스한. 이거지. 부스스한. 오씨,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으시시해. 안 돼. 으스스해. 그래서 부스스, 으스스 이걸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명구스럽다. 자, 이거하고 같이 쓰는 복수 표준어가 있어. 민망스럽다. 이게 있지. 민망스럽다. 이거에 비표준어가 있어. 그렇지. 민주스럽다 쓰면 안 되지. 그치? 민주 알겠니? 자, 민주스럽다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민망하다, 민망스럽다 이거 많이 쓰고 나이 드신 분은 면구스럽다, 명구한 일이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에는 몇 번? 4번 이렇게 가면 돼. 어딨어? 자, 품사가 같은 거. 오늘 배웠으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자, 너는 커서, 자, 1번의 커서는 뭘까? 너는 자라서, 이거니까, 자, 작다의 반의 관계가 아니지. 그럼 이건 뭐가 돼? 동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못하다. 자, 예전만 못하다. 이건 품사가 뭐가 돼? 자, 요거는 뭐가 된다? 자, 못하다 봐봐. 못하다는 본동형이 있고요. 보조도형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한 것 중에서 보조용언이 그대로 본용언 따라가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어. 뭐하고 뭐? 못하다와 않다. 그치? 그래서 아까 묻지 않아 되니까 묻다가 동사니까 않다가 보조동사가 됐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치? 자, 못하다 이러니까 믿지 못해. 그러면 믿다가 동사니까 못해가 보조동사가 돼. 성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실하다 형용사가 자, 성실하다가 형용사니까 못하다가 형용사가 돼. 자, 그럼 여기는 사실은 본용어에서 품사가 달라져. 잘하다의 개념으로 쓰이는 반대말이면 동사야. 잘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의 못하다는 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근재는 자, 한국사는 잘하는데 자, 영어를 조금 못해요 이럴 때. 오케이? 이럴 때는 동사야. 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그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기준에 미치지 않다,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럴 때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해요.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 이럴 때 형용사야.
아직은 지혜가 음식 솜씨가 엄마만 못해요. 엄마만 못해요. 이럴 때가 자 형용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런 뜻이 있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20명 앉아있는데 내년 봄에 자 뭐죠? 이 중에서 못해도 10명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못해도 10명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의 밑에 거는 요용법으로 쓰였지. 그럼 이건 뭐가 돼? 형용사가 돼. 그 다음에 자 개가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사를 못 만들어낸다 그랬어. 그러면 슬기롭게 이거는 기본형 뭘로 가야 돼? 슬기롭다 이걸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품사가 형용사가 돼. 그래서 이제 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딱 하나가 부사가 되는 게 있다 그랬지. 졸라 이런 뜻일 때 되게는 부사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몸살로 며칠간 열나 알았다 이런 뜻이 되잖아. 졸라 알았다, 매우 알았다 이런 뜻이 되잖아. 이거는 부사야. 그래서 쌤이 이런 말을 해줬을 거라고 믿는데 국어에 되게가 세 가지가 쓰일 수 있어. 첫째는 방금 왼쪽에서 했듯이 부사야. 되게 예뻐. 되게 예뻐. 너 걔 봤어? 되게 예뻐. 되게 예뻐. 그럴 때는 부사야. 그 다음에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되게가. 동사 되게는 뭐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때는 동사야. 그치? 어느 때 형용사지? 밥이 질게 됐네. 자, 밥이 질게 됐네. 이게 반대가 밥이 되게 됐네. 이게 되지. 물기가 적다. 이럴 때는 형용사야. 여기 되게는 부사야. 되셨죠? 자, 안방에 거시기. 자, 거시기 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자, 거시기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표준어지. 우리 표준어 사항에 나오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거시기가 아니라 거시기다. 이거의 품사는 뭐하고 뭐야? 감탄사 아니면 대명사야.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그럴 때는 감탄사로 쓰여. 이거는 뭘로 쓰인 거야? 거기 안방에 담배 좀 있어요. 거기 안방에 국어책 좀 있어요. 거기 안방에 돈 좀 있어요. 그거를 대신 받잖아. 거시기가. 대명사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요것 때문에 헷갈렸을까? 이거 지워주라 그럴까 말까다가 아무까지만 보는 거야. 아무까지만. 그치? 자, 아무가 뭐야? 아무가 돈은 조사고요. 아무가 대명사지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지요. 그래서 3번만 위아래가 대명사입니다. 하루 내지 이틀. 명사, 부사. 이거 아까 우리 겸 명사 했지. 얼굴도 볼 겸 명사 했지. 요거는 부사. 등지는 뭘까? 등등, 등지, 등속. 이게 맞춤법 46항에 같이 나오지. 그래서 겸, 대, 등, 등등, 등지, 등속, 명사. 그래서 부사, 명사. 부사, 명사.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3번으로 가면 되겠네. 자, 먼저 개 모루 먹듯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속담이지. 자, 개 모루 먹듯. 자, 이건 어떤 의미에 쓰이는 속담일까? 개가 모루를 막 허겁지겁 먹는 거야. 배만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맛도 모르면서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먹어치우다, 해치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일을 대충 끝내려 하다 이럴 때 개 모루 먹듯 하다 이럴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닭발 그리듯 그렸다 이거라 글이나 그림을 아주 엉성하고 서툴게 쓰거나 그리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쓰거나. 그 다음에 개 보름 새듯 이거지. 개가 대보름 새듯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보름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야.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또 정월 대보름도 있어. 사람들은 잘 먹고 하루를 즐기는 날인데
그날에 개에게는 자, 먹을 걸 안 줘. 왜? 그날 개가 많이 처먹으면 살이 쪄가지고 여름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 개에게는 먹을 걸 안 줘. 그래서 개 보름새도 너무 뭐냐면 남들은 다 뭐지요? 자, 행복한 처지인데 자기만 어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요거를 개 보름새듯 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처삼춘 매에 벌초하듯 하다 이건데 자, 우리 할아버지 묘에도 벌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처에 삼춘 묘까지 벌초해야 돼. 그럼 어때? 정성을 기울이지 않음 이거지. 자, 뭐죠? 함부로 해냄 뭐 이런 뜻이야. 자, 요런 의미로 쓰였을 때 자, 여기는 뭐다? 해마다 사경을 또박또박 받아본 일이 없다. 사경이라는 것은 세경을 말하는 거지. 품삯이지. 그래서 해마다 품삯을 받아본 일이 없다. 옷 한 벌 버덕하게 얻어먹은 적이 없다. 입은 적이 없다. 명절에는 또 자, 놀이할 돈도 푼푼이 없이 넉넉하게 없이 늘 뭐뭐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었어. 그러나 명절 때는 푸짐했어. 이런 뜻 아니겠지. 그러면서 옷 한 벌도 못 얻어 입었고 명절에도 남들 다 처먹을 때 나는 못 먹었어 이런 뜻이야. 그게 어떤 거하고 속담이 통합니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자, 개 보름 새듯 자, 지냈어 이거지. 개 보름 새듯 지냈어. 그래서 남들 다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 나만 궁핍하고 공공하게 지냈어. 요걸 뜻하는 게 개 보름 새듯 요게 됩니다. 자, 띄어쓰기. 박과장은 근무 중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다. 자, 박하고 과장. OX. O. 그치? 호칭, 지칭은 띄어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근무 중 OX. 자, 이거는 띄어써야죠. 중은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근무 중, 수업 중, 휴가 중, 업무 중, 이거 쓰는 거죠. 자, 중이, 자, 붙여 쓰는 게 있지. 굳어져서. 하나의 단어로. 뭐 은연중, 뭐 무의식중, 뭐 부재중, 또는 부지중, 또는 한밤중, 또는 오밤중 이런 단어들은 붙여 쓰죠. 굳어져서.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났다. 오케이. 무의식 중에 자 뭐죠?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다. 오케이. 부재중 일시. 이럴 때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훨씬 춥더구나. 자, 이번하고 주 띄고 지난하고 주 붙였어. OX. 이건 선생님이 자주 여러 번 말했던 거야. 자, 지난은 지나다의 뜻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는 합성이 돼. 그래서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지난봄. 그치? 이거는 다 붙여 쓰고요.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다음 주, 다음 해, 다음 달 이거는 이번하고 다음은 띄어쓰고요. 지난하고 주는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3번은 그럼 뭐가 잘못됐지? 의도나 목적일 때 차는 붙여 쓰지요. 이때는 전미사지요. 인사차 방문했다. 업무차, 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차차차, 이럴 때는 자, 붙여 쓰고요. 자, 막 떠나려던 차에 전화가 걸려왔다. 이거는 상황, 시점 이럴 때는 명사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또 하나 뭐죠? 제3차 유엔총회. 그러면 제3차 띄었습니다. 물론 순서이거나 아랍의 숫자니까 붙여서도 무방하지만 원칙은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잘못됐지? 원래는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추측이지. 그치? 이게 뒤에다가, 자, 요가 들어가서 높임이지. 떠날 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붙입니다. 거를 어느 때 띄어쓰지? 쌤이 늘, 보여주는, 야, 집에 가서 먹을 걸 가져오너라.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것을로 해석하면 띄어쓰고요. 그렇지 않고 추측이거나 또는 뭐죠? 가벼운 반박 후에 이럴 때는 붙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 자, 이 문장 한번 봐봅시다. 적절하지 못한 것. 인체 여학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기계론적 질병과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던 전통의학과는 다르다. 자, 다르다를
자, 달리 이렇게 묶어놨어. 달리. 그러면 문장을 끊지 않고 연결시켜 놨는데 달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 부사를 통해서 역접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 전통의학과는 달리 인체를 하나의 기계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역접 관계니까 다르다를 달리로 고쳐놓는 것도 전혀 자,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질병의 기계 부속품으로 부속품의 고장처럼 독립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기계론적 질병관 이게 전통적 자 의학 이거하고 다르지. 기계론적 질병관은 뭐냐? 심장이 아프네. 그럼 뭐야? 심장을 교체하면 돼. 폐가 안 좋네. 폐를 교체하면 돼. 이런 것들이 기계론적 질병관이야. 인간 하나의 자 기계 부속품으로 본다라는 거지. 근데 전통적 의학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계는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의 부속품만 바꾸어주면 되는데 이 만을 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을로 바꾸려면은 이게 목적어가 안 돼야 돼. 그래서 목적어 을을 꼭 넣어야만 되지. 그런데 이 만은 격조사야 보조사야? 보조사지. 문맥적으로는 자 뭐죠? 보조사지만 표현은 보조사지만 문맥으로는 목적어지. 그러니까 자 부속품을 써도 되고요. 이 자리에 만을 써도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걸로 고쳐야 될 이유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을이 좋아 많이 좋아 했을 때 자 그 부분의 부속품을 바꾸어 주면 이거보다는 부속품만 간단하게 교체해 주면 된다는 게 기계론적 질병관이지. 이건 굳이 목적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을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만을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 물론 을을 써도 틀리진 않아. 근데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을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지. 그렇지? 만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을 쓰는 게 을보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바꾸면 안 돼. 나도. 그래서 부속품만 바꿔주면 다시 작동한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기관은 달리 모든 기관이 서로 조화롭게 연관시킨다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시킨다가 아니지. 그치? 사동이 아니라 피동으로 연관됩니다. 연관된다. 또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형성과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질병에 인간의 요소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뚱아리를 기계 부속품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한 200년이 지나면 부속품처럼 될 200년? 200년이 안 갈지도 몰라요. 좀 워낙 빠르니까. 그치? 아이언맨이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그치? 터미네이터, 쌤 죽고 나면 여러분들 죽을 때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치? 한 두세 대 지나면.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김기림의 자, 나비와 바다라는 시죠. 우리 많이 봤지요. 자, 여기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아요. 자, 바다는 무서운 공간인데 흰 나비는 바보같이 몰라요. 이거지. 그래서 청무부밭인가에서 자, 무서운 바다를 청무밭으로 착각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한 물개를 들여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지요. 여기서 나비를 공주라고 그랬고 왜 나비를 공주라고 그랬어? 자, 구중궁궐에 금지옥열처럼 들어있는 자, 공주처럼 지내서 세상의 냉혹함을 모르는 존재지. 세상은 얼마나 냉혹해?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나비엘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기만 하구나 이거지. 바다의 냉혹함에 대한 좌절이지. 그치? 근데 그 바다는, 아니, 공주는 그걸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 시에서 바다와 나비 이게 제목인데 바다는 뭐가 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의 세계,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요. 자, 나비는, 자, 화자가 꾸는 화자의 모습, 뭐, 이런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시인이, 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 새로운 문명의 냉혹함에, 자, 상처를 받게 되는 과정을 자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자,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다. 자, 바다를 청무밭으로 착각해서 상처를 입은 거지. 청무밭은 나에게 어때? 낙원과 같은 곳이지. 그다음에 흰나비는 바다의 실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무섭지가 않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 새파람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시리다, 아프고 차갑다. 이게 되겠지. 자, 공주처럼 나약한 의지 부족과 방관자의 태도 요거라기보다는 세상을 모르는 무지의 존재라고 봐야지 방관자가 되거나 너 의지가 부족한 녀석이구나 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4번은 옳지 않아요. 됐죠?
자, 이것도 뭐 보시면 자, 예술 무엇으로 해서 예술이야?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표현하는 행위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의미의식과도, 자, 인간의 미의식과도 같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미의식이 어때? 밖으로 표현되는 과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표현의 양식으로서의 예술이 갖는 특징, 요걸 나오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에 걸립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풀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이놈은 3번. 빨리빨리 갑니다. 자, 요거 제목이 뭐지? 오발탄이야? 오, 새로운 작품이구나. 깜짝 놀랐네. 자, 오발탄? 내가 잘못 봤나? 자, 중립국 나와 있는데 오발탄 그러면 어떻게 돼? 광장이잖아. 광장. 최인훈의 광장. 나쁜 놈들아. 명준이가 남한에 살다가 북한으로 올북해가지고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자기의 광장과 밀실을 자 찾지 못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자 포로가 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 포로 송환 자 협상이 이어질 때 북한에서도 자 우리 편으로 오시오, 남측에서도 우리 편으로 오시오. 하지만 자 명준은 어때? 끝까지 자 중립국이지. 그러니까 결국 남과 북 양체제에 대한 양비론 지표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체제의 우월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 작품이 몇 년에 나왔지? 1961년 10월에 나와가지고 약 6차례 정도 거쳐가지고 68년인가 완성이 됐거든. 1961년에 나온 거 뭐냐면 60년 11월이다. 60년 11월인데 1960년은 이게는 뭐가 계기가 돼서 지은 작품이냐면 4.19 혁명, 4.19 민주화 혁명의 모티브가 돼서 이걸 쓴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요 작품이 나올 때는 뭐 자유당 정권이나 어떤 뭐 아노미 상태거나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서 박정희 정권이라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남한에 대한 체제를 어때? 자, 비교 위에 놓지 않았어. 이게 최초로 현대소설 중에서 남북 이데올로기를 자, 동일한 가치선상에서 놓고 본 거야. 그 당시에 자, 동일하다면은 어때? 자, 거기 반공이 국시였는 사회에서 굉장히 자, 혁명적인 사고였지. 그런데도 명준은 중립국을 택하지. 결국 남과 북 양비론적 입장에서 모두 다 거부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자, 이 포로 송환장에서 나오면서 자,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이상을 이 조국에서 실현하지 못한다는 어떤 괴리감이나 자조 섞인 웃음이 되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최인훈의 강좌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웃음의 의미는 뭐야? 즉 괴리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서 나오는 자조적인 웃음, 요게 되지. 남쪽에서도 내 삶의 공간을 못 찾고요, 북쪽에서도 내 삶의 공간을 못 찾지. 그래서 결국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에서 은혜와 자기 딸의 환상을 보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게 최인훈의 광장이야. 오케이? 자, 오발탄은 누가 나오지? 철호가 나와. 철호가 나오고 동생 용호가 나오고 6.25 때 자 정신이 나간 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철호의 동생인 여동생인 명숙인가가 나오지. 그래서 전쟁 후에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를 전쟁의 상처를 아는 한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야. 이거랑은 좀 다른 작품입니다. 권상묘목, 자, 권할 권자에다가 윗상자야. 위에 오르도록 권하고요. 흔들 요자에다가 나무 목자야. 오르라고 해놓고 나무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뭐지? 오르게 하고 흔든다는 뜻으로 나무를 막 부추겨 놓고는 자, 어때? 실제로는 막 방해하더라. 이거지, 방해하더라. 네가 대표해 해놓고 대표시켜 놓고 막 뒤에서 자, 씹어댈 때, 그럴 때 권상 묘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풍성학녀 이거 되는데 자 뭐지요? 바람풍자 소리성자 바람소리지 울여자야. 자 바람소리와 하계 울음 이게 되지. 그래서 진나라 왕이었던 북연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 개박살이 났어. 그래서 도망가다가 자 잠시 머무르는데 바람소리가 들려도 두렵고 하계 울음소리만 들어도 적군이 쫓아오는 듯 무섭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바람소리 하계 울음을 적으로 오인했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도 몹시 놀라하다 이런 뜻이 풍성학녀 이게 되고요. 문에 이건 내내 모기 문자 파리 애자야. 모기가 질 붙자 매산자야. 산을 짊어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기가 산을 짊어지다. 능력이 안 된 사람이 큰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야. 큰 일을 하게 되다. 그래서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자, 맡아서 감당하지 못하다. 용자가 왜 빠졌지?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빠져있니? 용미봉탕에서 용의 맛과 봉황의 탕이지. 그래서 용과 봉황으로 맛있게 끓인 자 맛난 음식 이런 뜻이야. 아주 진수성찬같이 맛난 음식을 용미봉탕 이걸 말하지. 오 용쟁오투 용과 막 호랑이가 싸워 이런 뜻은 아니야. 그래서 아주 맛나고 자 뭐지 고급진 음식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 호텔 뷔페 갔더니 용미봉탕이 자 봉탕이로다 이럴 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염상섭의 만세전. 이 작품은 만세전, 이거니까 만세전이 언제라 그랬지? 1919년 만세운동 이전의 조선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랬어. 그래서 작품 속의 배경은 1918년이야. 그럼 이 작품은 1918년 이후에 조금 나왔겠지. 자, 언제 나왔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40년대나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1922년에 발표된 작품이야. 처음에는 공동묘지라는 작품으로 제목으로 발표됐다가 나중에 중간하면서 만세전의 이름으로 바뀌게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작품은 무정. 이광수의 무정이 근대소설 중에서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출발점이지. 왜? 언문일치가 일어나잖아. 요게 언제? 요거 하나는 외워놓는 게 필요해. 1917년.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거는 자 몇 년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낼까? 황금강 시대랄지 자는 걸 보여주는데 1930년대 자 우리의 현실을 보여줘. 그 다음에 아까 광장이 60년. 그 다음에 난소공은 뭐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요거는 자 도시빈민의 자 뭐죠? 철거민의 아픔 이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디귿 그리고 기억 이렇게 가겠네. 그치? 그래서 뒷자리까지 모르더라도 이게 10년대구나 20년대구나 60년대 70년대구나 이런 감은 알아주시는 게 좋아. 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전라북도 OX 이거는 반영해야지. 이거는 반영 안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LL이 들어가고 여기는 DO만 가지. 오케이? 자, 맞았고, 악센트 맞았고, 독립리 이렇게 돼 있지. 자, 독립리는 발음이 어떻게 나지? 이렇게 나지. 비음아, 비음아. 요 비음아는 반영. 요 비음아는 미반영.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 요거는 반영. 요거는 원위치. 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독립리 이렇게 갑니다. 독립리가 혹시 어딘지 아니? 어디 있는지 아니? 경기도 오포에 있어. 오포. 그렇게 멀진 않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당 살잖아. 분당 살거든. 분당 살다 오포로 자주 왔다 갔다 해. 뭐 골프로 치도 가고 밥 먹으러 가고 해. 근데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 이정표 보고. 이렇게 써졌더라고. 이정표에. 실제로. 잘못 써진 거지.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놓쳐버려서 운전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써진 데가 있어. 또 근데 커브트로 또 가잖아? 그럼 또 거기는 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일관성이 써져 있는데, 일관성 없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X. 그치? 그 다음에 엔도르핀, 모르핀 가겠고, 오죽헌 H 살려주고, 스테미나 모음 조심하고 둘 다. 그 다음에 순창읍, 자, 읍은, 자, 시군, 읍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니까, 순창읍이지만 순창 이래도 되고, 콘셉트, 컨셉이나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 오케이. 그래서 14번에는 정답 몇 번? 2번. 자, 1번 보니까 OX. X.
자, 이, 에, 요, 이, 요, 이게 줄면, 예, 요, 요, 이렇게 되지. 정확히 말하면, 호랑, 이, 에, 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호랑이, 이에, 요, 이러면 몸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떻게 써? 호랑이, 예요, 이렇게 써야지. 이걸 줄여서 예요. 아니면 호랑이, 요요까지는 가능하지. 근데 호랑이, 에요만 쓰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1번 틀려. 자, 2번 보니까 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싸다지, 싸다. 물건을 싸다. 여기에 이가 들어갔지. 그치? 어가 들어갔지.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다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싸이다. 물건이 싸이다. 줄이면 어떻게 돼? 세다. 이렇게 되지. 세다. 이가 줄이면 세다가 되지. 이 다 자리에 어만 들어간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금모가, 자, 여친을 차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차이다. 그치? 자, 차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줄이면 채였다.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싸이어니까 세요. 이게 가능하지. 됐지? 그래서 자, 2번이 맞았네. 2번이 맞았네. 자, 그 다음에 자, 뭐지? 3번을 한번 보시면 자, 쇠었다 이거 되는데 3번의 기본형이 뭐야? 쇠다지, 쇠다. 추석 명절을 쇠다. 그러면 자, 이게 쇠 여기에다가 얻다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은 추석 명절을 쇠었다. 자, 이게 줄이면 어떻게 돼? 추석 명절을 쇠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쇠었다로 가면 안 되겠지. 쇠었다로 가면. 그 다음에 자,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이 턱이 베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턱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턱이는 뭐지? 베이다가 되지. 그러면 베이었다. 턱이 베었다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베었다를 내가 그냥 쓰고 싶어. 줄이면 뱄다지.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면도하다가 턱을 베었다. 턱이 베이었다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자, 목적어가 있을 때는 타동사로 쓰고요. 그치? 주동으로 쓰고요. 목적어가 자, 주어로 바뀌어버리면 피동으로 가야지. 턱이 베이었다. 턱이 베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았네. 자, 봐보자. 가가 먼저일까? 가가 먼저일까? 다가 먼저일까? 이거 봐야지. 그치? 자, 가봐보니까 국어의 발견, 국민의 발견은 독립신문이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도가 굉장히 중요한 보조사지. 우리가 역시 보조사라 그러지. 이거 같은 개념이 요거 앞에 하나 나오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자, 서재필의 독립신문 특정 백일수에 휘속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의 주체는 양반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독자를 바라보는 관심이 뭐야? 민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서 바로 당시의 상식과 정치의식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사상의 전환이 존재합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독립신문은 민중을 중심으로 본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뭐야? 양반 중심이었지. 그치? 이런 인식의 전환이 독립신문에서도 일어나. 그럼 이게 첫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 첫 문단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이건 조금 의문스럽지. 자, 다가. 독립신문의 출연은, 자, 그럼 봐보자. 이건 출연이고, 이건 독립신문의 의지. 뭐가 먼저 나오는 게 맞을까? 출연이 나오고 그거의 가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다가 먼저 나오겠지. 조금만 더 읽어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그 중에서 관점에서도 드러나지.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다가 먼저고 가가 나오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는 잘 몰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는. 근데 다하고 가를 보면은 다가 가에 우선해. 오케이?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정치 공대 구조 인적 구성의 원래에 대한 태도이다. 그 태도가 뭐야? 야, 민중으로
자, 중심을 옮겨갔지. 이러한 태도는 독립시민이 한글 전용에 택한 대로 잘 드러난다. 순한글 있어 석자로 상급을 해자며 시골에 사는 평민과 여성까지도 대중의 독립신문이 처음이었다. 그게 바로 뭐다? 획기적인 사상의 전환이라는 의미지. 그래서 다가 먼저 나오고 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자 1번하고 3번은 버리고 다에서 라는 그냥 가래. 다에서 라는 그냥 가래. 그래서 독립신문이 한글을 채택한 표면적 이유는 상하 기초를 막는 민족이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민족을 개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야만의 언어로 전락한 한자를 버리고 문명의 언어의 한글을 채택해야 했다는 사고도 한몫했다. 자,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된다는 이게 바로 뭐야? 자, 사유 중심이 민중으로 옮겨가는 거지. 한글을 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라로 갈래, 가로 갈래 요 문제지. 나로 갈래, 가로 갈래.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런 의미가 뭘까? 요걸까, 이걸 봤지. 그런 의미에서 국어를 발견한 만진도 규정이나 성제 고급 언어였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평민이 언어였던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의의가 자, 이 시대 독립신문을 통해서 민중을 바라보는 사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어. 독립신문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가치가 나오지 마지막에.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 나가 먼저 나오고 가로 결론을 맺어지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자 1번. 이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을, 자, 대회에 임하는 선수의 태도에 관한 문제. 그것을 하는, 그것은 정도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대회에 임하는 선수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2번에서 애계와 애가 있지. 유정명사. 동물은 유정이야, 무정이야? 유정으로 보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집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렇게 되지. 나무에게, 그건 안 되고, 나무에 물을 흠뻑 주었다. 나무는 애로 가고, 고양이는 에게로 가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내가 술에 취한 거지. 술에 취해서. 그 다음에 비유하다는 자, 무엇에 비유하다. 무엇을 무엇으로 비유하다. 이게 되지. 그래서 자,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는. 애가 돼야 되겠네. 뭐뭐과 비유하다는 표현은 안 나와. 무엇에 비유하다. 무엇으로 비유하다. 정답은 2번. 인상적인 모습을 비유를 통해. 비유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자, 흑단 같은 머리와 비둘기 오뚜기 세워놓은 듯한, 자, 여자의 얼굴, 이게 되시니까 직유법이 쓰였잖아요. 나머지는 비유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자의 인상을 비유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는 묘사. 정답은 3번, 이게 되겠지. 자, 우리 정답 몇 번? 4번. 자, 봐보자.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이 된다. 심리적 문제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치? 1번 문제고. 자,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의 산물이다. 비합리적 신념의 산물이 심리적 문제니까 방향 1이 가야 되지. 근데 이거는 거꾸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마음의 문제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는 건 아니야. 4번은 뒤집어 놨어.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공통적 특성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3번. 첫째, 당위적 사고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스스로 많은 걸 요구해야 돼. 세상의 당위성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그걸 참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당위적 사고는 경직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지나친 과정에서 이런 문제 상황을 지나친 과정의 문제에 대한 차분하게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한다. 자기 비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사고방식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초로 자기 인격 전체를, 자, 자기 비하는 자신의 인격 전체를 폄하하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낳게 된다. 2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본문에서 확인이 되고요. 4번은
인과관계가 뒤집어져 있지. 언뜻 막 속도 가다 보면은 이거 같은 말인가 보다 하고 인과관계를 놓칠 수가 있어. 차분히 이렇게 보면 비문학은 늘 그렇습니다. 차분히 시간 가지고 보면 쉬운데 시험장에 가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띠리리리띠. 자, 오늘날 대중매체는 우리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다. 대중매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정보를 제공, 우리가 배우거나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무리한 시간을 공헌을 위해 주는 오락과 기본을 제공, 우리의 상상력을 해갖고 키운다. 그러나 우리의 또한 귀중한 시간을 뺏겨 우리의 기만한 우리의 돈을 낭비하게 한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겠지. 그치? 넷플릭스 또 올렸다던데.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 TV도 나오고 뭐 디즈니 TV도 나오는데 하나로 다 묶었으면 좋겠어. 그거 다 10,000원씩 주고 볼 수도 없잖아. 그치? 넷플릭스 한 1년 보니까 볼 게 없던데. 보면 이거 재밌다 보면 2001년 거 1980년 뭐 이래가지고 전혀 안 어울려. 자, 아무튼 대중매체는 어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대중매체를 기피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대신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다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과제겠지. 그래서 무엇보다 대중의 메시지가 중립적 객관 사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된다. 무엇보다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결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사가 객관적이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수적인 신문인 뭐 조선일보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인 한겨레도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은 어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많이 쏟아낼 거고 조선일보는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많이 쏟아내겠지. 그러니까 결코 객관적인 언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지. 그래서 요거는 뭐죠? 자,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좀 더 나와. 대중의 매체성에 여러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매체사의 소유주와 우리가 뭐 조선일보고 뭐 방시일관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소유자 구성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코 대중매체는 어때? 결코 대중매체는 객관적인 요소는 아니더라. 더구나 무슨 구조 대중매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돈이나 권력 있는 지배 세력의 가치관의 입장에 의견을 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언론이 매체의 메시지 처음부터 어떤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설득을 하거나 해박하거나 속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의 매체 인식의 태도를 행동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러기에 어떤 매체를 수용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말하자면 우리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어떤 매체를 선택해서 수용하려는 그 매체가 나온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수용돼 운영되지를 감독 재단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한 매체만 접하지 말고요. 여러 매체를 여러 매체를 수행할 그 내용들을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일보만 보면 애눈박이가 되고 한겨레만 보면 애눈박이가 되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세요. 이런 뜻이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도 지문의 길이만 많은 거지. 내용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이번 11월 과정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12월 달에 또 뭐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맞춤법까지 문제를 조금 먼저 선행하거나 아니면 상준이처럼 먼저 복습을 먼저 하세요.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질문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질문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예습도 조금 해오시고요. 알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